안녕하세요. 범바람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연준이 떠받치는 강달러, 연일 지속적인 어떤 초강달러의 현상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연말부터 시작했던 이 강달러 현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자로 시작되면서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환율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장중 환율 오늘 1450원대로 지지력을 지금 탄탄하게 쌓아 나가고 있고요. 트럼프발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아주 단호한 태도,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동결로 갈 가능성 놓고 앞으로도 역으로 다시 인플레였던 공포 때문에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국내 증시서 3천억 정도로 순매도하는 그런 또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화 쪽을 쫓지 않는, 당연히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돈의 냄새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관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 상단 1480원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1500원대도 충분히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도 106대로 머물러 있다가 지금 108.26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가 그동안에 엄청난 초강세 현상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자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좀처럼 쑥으로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달러 인덱스의 가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원화 1451원을 오늘 찍고 있고요. 엔화 역시도 그렇고 유럽연합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하고 프록시 통화라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화가 어떻게 좀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조화성이 아주 큰 통화 가치가 바로 원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수출 부분에서의 어떤 우회적인 전략으로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이 위안화 가치와 동조해서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10년물이 4.48% 정도 국채 금리가 올라서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 국채 10년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 일본 국채와 중국 국채 역시도 동시에 이렇게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다 국채를 던지고 나가버리면 이게 환율 부분에서도 붕괴가 될 수 있는 위험마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아는 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채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2월 역대급 금융 대변화가 올 것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부자 아빠를 쓴 기요사키의 경고까지 나왔죠. 이 양반은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러는데 무조건 폭락이야. 그냥 증시가 폭락한다, 경제는 무너진다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안적인 화폐를 선택하겠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기승전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갸우뚱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또 다 틀리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요. 2013년에 역사상 가장 큰 주식 폭락 그대로 재현이 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자동차 시장, 주택 시장, 레스토랑, 소매업, 와인 판매까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지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주식과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역시 제2의 테슬라를 꿈꾸던 미국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가 주가가 24%가 훅 빠지는 그런 아주 미묘한 어떤 현상을 보여줬죠. 심지어 이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파산에 임박했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보자면 조만간 파산 보호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일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거의 단절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자동차 부분은 아마 거의 테슬라가 다 독식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이 보조금을 수령을 못하는 그런 처지지만
뭐 워낙에 선발주자이기 때문에 후발주자 혹은 경쟁업체들은 상당히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뭐 니콜라 주식만 봐도 66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0.44달러 깡통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가치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뭐 제2의 테슬라라더니 완전 망했네. 서학개미들은 그냥 비명이 아니죠. 이거 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거의 뭐 몰빵을 하거나 뭐 어느 정도 자기 자금을 대부분 쏟아부은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사실도 뭐 미국 증시가 조금은 이 좀 상당 부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위기감을 던져주죠. 그리고 뭐 지난주에 중국 AI 역습, 뭐 딥시크 어떤 충격 때문에 나스닥이 3% 폭락하고 마감하지 않은 좀처럼 뭐 올라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정말 알 수 없는 AI 기술이 뭐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 AI 반도체 업계가 뭐 화들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에 해당하는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폭락 양상을 보였다라는 건 부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트럼프가 뭐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이 경제 상황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관세를 때리고 강달러로 간다 하지만 역시 증시 부양의 어떤 그 속도는 빛의 속도로 치고 나갈 가능성 높고요. 게다가 뭐 가상화폐 역시도 부스트업 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전략자산 비축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도 다시 뜨겁게 달궈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관세 역시도 점점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아마 경제 대통령 아이콘을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큰 트럼프에 있어서는 급선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요사키가 말한 이 폭락이나 또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공황의 어떤 상황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국의 이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뭐 수출 주도로 우리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 부분에서의 약세가 더욱 뭐 자국의 자산과 자본 가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죠. 끝까지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호가로 저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다변화된 외적인 임팩트를 막아낼 체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고갈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진입을 꺼려하고 그리고 탈출해서 빨리 투매 현상으로 집값을 던지고 나가려는 그런 어떤 이 움직임도 좀 덜한 이게 꽉 막혔어요. 앞뒤로 지금 완전히 뭔가 렉이 딱 걸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관망하면서 틈새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4억 로또라고 불렸죠. 2024년 4월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57만 명이 몰렸었습니다. 84제곱 분양가가 5억대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지금 가격대가 지금 13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8억의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송파권 그리고 그 생활권에 딱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57만 명이 몰렸었는데 여기가 다시 나오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4B에서 두 세대가 나왔어요. 1403호, 2302호. 공급 금액을 보면 5억 5천, 5억 7천, 5억대 선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 자체 시세를 보면 15억 5천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들은 여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경기권, 하남시에 위치하지만 분명히 도로 하나를 딱 사이에 두고 송파권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송파 아파트 뭐 충분히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곳이라 해서 뭐 50만 명 넘게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 아마 3세대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 경쟁대로 5억대 아파트 거의 뭐 5년 전, 3, 4년 전 이 분양가로 나오는 그런 어떤 까닭에 주변 10억, 12억, 13억까지 나오는 매물 가치평가와 뭐 상당히 차이가 있는 아주 뭐 어찌 보면 5억대도 그렇게 싼 가격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송파권 아파트라고 생각한다면 뭐 지금 나오는 뭐 송파권 강남 3구에 나오는 아파트들 뭐 30평대면 거의 2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15억 정도 쌀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기준을 댈 수가 있어요. 뭐 20% 계약금을 내게 되면 5억대는 뭐 1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뭐 전세가가 거의 뭐 분양가에 근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금 치르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남시 이 실거래가를 보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달 거래 상간을 보더라도 가격 폭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밀 스타일스가 1억 5천 정도 떨어졌고요. 더샵 4LCT가 8천만 원, LH 가밀 파크가 7천만 원 정도. 지금 서울에서 이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이 파일을 보면 거의 3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많거든요. 전세 부분은 조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LH 가밀 파크가 4억 8천, 4LCT 프루지오 라포레가 4억 정도, 가밀 스윗시티가 2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세가가 지금 출렁거리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네요. 송파구, 그러니까 가밀동과 좀 이 접해 있는 아주 뭐 서울의 중심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송파구가 트리지움이 4억 4천 정도 떨어지고 있고, 올림픽 패밀리가 4억 2천, 파크리오 3억 7천. 그러니까 가밀동이 여기에 비하면 이 하락폭이 조금 이 폭이 좀 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송파구 전세가 역시도 올림픽 선수기자촌이 11억 5천. 어마무시하게 크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도 뭐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기자촌 중심으로 이렇게 전세가가 지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아파트는 주로 이 학군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뭐 학군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올림픽공원, 남한산성, 금암산 등이 뭐 가까워서 송파 생활권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5호선 마천역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자차로 10분 정도, 9호선 둔촌 오륜역까지는 자차 10분 정도. 그러니까 역세권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 이용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송파권으로 진입하는 데는 아주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집값의 지금 정체성은 상당히 지금 모호해졌다. 그만큼 분양가는 고점, 매매가는 하점으로 엇갈린 횡보를 보이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관망세, 일단 틈새를 노리는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무순위 집집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고, 뭐 공공분양, 올해 뭐 공급 목표가 많이 높아졌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공공분양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시중에 나오는 민간 분양보다 좀 싸다면 충분히 매수세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전체적인 부동산의 어떤 가치 체계는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발 금융 자본 자산 변화가 상당 부분 이 한국의 자산 자본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무순위 물량이 이례적으로 많이 쏟아지는 것도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 고금리를 버티기가 너무 어렵고요. 건설사도 그동안 딱 쥐고 있었던 잔여 물량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뭔가 현금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국 부동산 이 시장은 상반기에 정말 안개 속과 같은 지금의 전국 상황과 똑같은 어떤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틈새, 기회가 날 때마다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저점으로 확실하게 내려왔을 때 진입 시기를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이 관세 장벽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환율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또 고물가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지게 되겠고,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이 자산 가치는 일단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전형적인 궤적은 나오지 않고 동반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무순위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고금리 버티기 어려워. 건설사 잔여 물량 빨리 풀어내서 현금화 시키려는 어떤 움직임.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